오늘부터 이태리 북부에 있는 베네치아, 트레비소, 돌로미티 동부 서부, 베로나, 밀라노를 여행기를 남기려 합니다. 베네치아로 향하는 17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물의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숨을 고른 후 오후에는 본격적인 베네치아 투어에 나섰습니다. 운하를 따라 골목길을 걷다 보니 눈앞에 리알토 다리가 웅장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운하의 풍경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이어서 산마르코 광장으로 향하니 카페 플로리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웅장한 산마르코 성당이 반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식의 다리를 바라보며 사랑과 이별이 교차하는 그 역사적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네치아의 첫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보석 같은 마을 트레비소는 유량이 풍부한 수로가 도시를 감싸며 로맨틱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소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아기자기한 다리와 수로를 따라 자리 잡은 카페에서는 이탈리아의 정취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원조 티라미수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합니다. 국수 같은 녹색 파스타를 먹은 후 커피와 함께 티라미수의 달콤함을 한입 맛보는 순간 부드러운 깊은 맛에 감탄하게 됩니다. 일 젤라또는 여행의 행복이기에 시원함으로 트레비소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해봅니다. 돌로미티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트레치메 가는 날입니다. 숙소에서 트레치메까지 거리는 멀지 않지만 길이 험해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동 중에는 돌로미티 동부의 중심지인 코르티나 담페초를 지나며 아름다운 산악 풍경을 감상하며 아우론조 산장 주차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트레치메 하이킹의 출발점으로 주변에 웅장한 산세가 사람을 압도합니다. 트레치메 한 바퀴 도는 건 자연 다큐에 직접 출연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줄이나 호수는 살짝 부끄러운지 구름 뒤에 숨어 눈치만 보더군요. 날씨요? 흐림 수준을 넘어 오늘은 그냥 집에 있지 그랬어? 라고 속삭이는 듯했죠. 하지만 라바레도 산장을 지나자마자 트레치메가 등장. 그 웅장함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산이 마치 나 좀 봐라 하며 포즈를 취하는 듯했죠. 비록 햇님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트레치메는 조명 없이도 화보급 자태를 뽐내더군요. 다음엔 날씨랑 미리 약속 좀 해야겠습니다. 트레치메를 스치며 내려가는 길은 마치 거대한 돌 세계가 우린 여기 있어 하고 외치는 듯합니다. 그 웅장함은 감히 사진으로 담기 어렵고 말로는 더더욱 설명이 힘듭니다. 로카델리 산장으로 가는 길에는 트레치메가 정면에서 안녕 하고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바위산들이 듬직하게 자리하고 있어 마치 자연이 만든 초대형 조각 전시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초록 풀밭이란 마치 험한 산들이 우리도 마음은 부드럽다니까 하고 변명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도가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풍경에 발걸음은 무겁지만 마음은 어느새 가벼워집니다. 어느새 로카델리 산장에 도착하니 이제야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치는 게 느껴집니다. 몸을 녹이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손에 쥐니 향긋한 내음이 마음까지 포근하게 감쌉니다. 작은 동굴 속에서 트레치메의 시그니처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사진작가의 적이었어요. 아주 많은 구름들은 모델인 줄 알고 포즈를 잡아 트레치메의 복면이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란 없죠.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한 장 성공. 이제 저와 날씨의 전쟁은 잠시 휴전입니다. 트레치메를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점인 아우론조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이, 뭐 이런 트레킹쯤이야 라고 시작했지만 고도 2300m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옆을 보니 드넓은 풀밭이 펼쳐져 있고 저 멀리 웅장한 돌산들이 마치 더 올라올 수 있겠어? 라고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트레치메는 그 위험에 넋을 잃게 만듭니다. 와, 진짜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입니다. 자연에 취해 걷다 보니 산장에 도착합니다. 뭐니 해도 하산 후의 하이라이트는 납작 복숭아, 첫 빼어 물자마자 달콤한 과즙이 터져나와 이 모든 고생을 단번에 씻어줍니다. 그래, 힘들어도 결국 이 맛에 걷는 거지. 마지막 일정으로 카디니 디 미주리나를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의 등선이 마치 공룡의 등처럼 삐죽삐죽 삐져나온 풍경이라는 얘기를 듣고 힘들게 갔으나 우리의 진짜 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그것도 마치 복면을 쓴 악당처럼 풍경을 싹 가려버렸죠. 구름 뷔페에 와버렸네요. 진짜 다시 올게요. 파스타면처럼 흐물흐물한 다리를 이끌고 원점인 아우론조 산장으로 출발합니다. 대부분이 비탈진 돌길이고 돌은 미끄럼틀급이네요. 숨 헐떡이며 고개를 드니 트레치메가 구름 사이로 살짝 고개 내밀며 잘 가라, 다시 올 거지? 라며 손 흔드는 듯합니다.
그래, 너도 잘 있어. 다음엔 제대로 보여줄 거라 믿는다. 스위스는 한국인의 로망, 돌로미테는 유럽인의 비밀 아지트라더니 직접 와보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스위스가 정갈한 수채화라면 돌로미테는 거친 붓질로 완성된 예술작품 같아요. 오밀조밀 모여있는 바위들이 마치 우린 여기서 오래 살았다 며 뽐내는 듯한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일단 슈퍼서머 카드를 질렀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갑이 먼저 등반 포기할 뻔했습니다. 3번의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동안 지상은 와, 오늘 날씨 완전 맞다 했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구름 사이로 머리를 내미는 풍경 또한 환상적이었습니다. 출발지에서 쿨하게 목도리를 가방에 넣었던 나 강풍 맞고 급히 꺼냈으며 아니 이거 북극 아니죠? 산 위엔 작은 동굴과 그 안에 성모상이 있더군요. 여행의 무사함을 살짝 빌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머리카락 휘날리며 멋진 배경으로 추억 남기자 했더니 사진 속 저는 마치 만화 속 캐릭터처럼 바람과 사투 중인 모습이네요. 돌로미티 동부의 보석 칭쾌토리. 아침부터 흐린 날씨에 살짝 실망했는데 웬걸 비가 내리더니 폭풍우가 부네요. 칭괴는 5포리는 동굴이라는 뜻인데 이 5 형님들 마치 자연의 경비병처럼 우뚝 서서 지나가는 구름을 감시 중이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쾌청, 봉구리 뒤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포토샵을 과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 자연이 만든 진짜라는 게 함정. 둘레길을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다던데 2번 오는 바람에 일정상 포기합니다. 걸음을 멈출 때마다 와 대박 소리가 절로 나왔는데 옆에서 바람이 그만 감탄해 나 좀 맞아봐 하며 세차게 몰아치더군요. 결국 풍경에 넋을 놓다 머리카락은 예술작품이 되고 얼굴은 자연산 마사지를 받았지만 뭐 어때요? 이런 경험도 여행의 묘미니까요. 칭쾌토리 당신의 바람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네요. 돌로미티의 호수들은 마치 대자연이 그린 유화처럼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람드로와 도비아코 호수를 지나 목적지인 브라이에스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돌로미티의 진주라 불리며 물빛이 깊이에 따라 파란색에서 에메랄드 빛으로 변화하는 매혹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호수 둘레길을 따라 걷는 동안 맑은 하늘과 투명한 호수의 빛깔은 마치 화가가 붓을 휘둘러 완성한 걸작 같습니다. 산과 숲이 호수를 감싸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황홀하지만 물 위에 비친 하늘과 산의 반영은 또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호수를 한 바퀴 돌며 느낀 점은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연과 예술이 하나가 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자연이 너무 열심히 일한 거 아닌가 라는 농담도 떠오를 만큼 브라이에스 호수는 그야말로 완벽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어제의 세체단은 마치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 그냥 비나 맞고 가라는 듯 구름과 폭우로 나를 내쫓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로미티 슈퍼썸머 카드를 가진 자 내일 다시 오겠다 라는 다짐과 함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소 창문을 열자마자 하늘은 마치 어제 내가 좀 심했지 오늘은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다시 오른 세체단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제의 우울한 풍경 대신 드넓은 초원과 웅장한 산세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사소룬고까지 보이는 광경은 왜 이곳이 돌로미티의 대표적인 명소인지 단번에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체다 정상에서의 풍경은 단순한 장관을 넘어 마음의 힐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고도가 높아 바람이 차가웠기에 따뜻한 옷을 챙기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2번이나 이곳을 방문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첫날의 폭우와 구름 덕분에 둘째 날의 맑은 세체다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세체다는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2번 가야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세체다에서 콜라이저 휴게소까지의 트레킹은 마치 여행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출발 전 여행의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리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리막길이지만 급경사가 아니어서 발걸음은 편안했고 주변에 만발한 이름 모를 노란 들꽃들은 걸음을 멈추고 사진 한 장 남기게 만들었습니다. 날씨는 흐렸지만 비가 그쳐 걷기에 딱 좋았고 멀리 보이지 않는 풍경 대신 가까운 자연의 디테일을 더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만나는 동물들이 이곳의 주인처럼 여유를 부리며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여행의 여유로움을 더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걸어 도착한 콜라이저 휴게소에서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체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싸늘한 날씨에 손을 녹이는 커피와 입안에서 녹아드는 체리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 여행이란 게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트레킹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순간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로미티 서부의 보석 알페티시우시. 평균 고도 2000m의 축구장이 7800개가 들어갈 정도로 넓은 평원이라니 이건 뭐 자연이 만든 거대한 운동장인가요? 날씨는 화창하고 기분은 최고조로 쌌소룬고를 배경으로 트레킹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보라색, 노란색, 붉은색의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방해줍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트레킹을 하려고 했던 계획은 들꽃을 보는 순간 무너지고 그냥 앉아서 여유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합니다. 사진을 찍어볼까 싶어 카메라를 꺼내 드는데 이게 웬일? 찍는 족족 유화 같은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모네가 찍은 거야 라고 농담할 정도로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진 찍는 게 이렇게 쉬울 줄이야. 화창한 날씨 덕분에 기분도 업되고 셔터를 누르는 손도 가벼워집니다. 저 멀리 쌌소룬고를 보며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라, 이곳이 천국인가?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평온하고 주변 풍경은 말 그대로 그림 같은데 천국 아니면 뭐겠어요? 돌로미티에서의 하루는 이렇게 유쾌하게 흘러갑니다. 다음 생은 돌로미티 들꽃으로 태어나는 걸로 예약합니다. 돌로미티의 길은 마치 자연이 만든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도로 상태는 꽤 잘 닦여 있지만 좁아지는 구간과 바이크 동호인들의 행렬 덕분에 운전 난이도는 상급자 코스입니다. 그런데 바이크보다 더 놀라운 건 사이클 동호인들입니다. 이곳은 사이클의 성지라더니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있는 길을 사이클로 오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르막길에서 그들의 느린 속도는 추월을 어렵게 하고 반대편 차가 오는지 알 수 없는 커브에서는 긴장감이 극대화됩니다. 더 놀라운 건 사이클을 타는 분들의 표정입니다. 힘겨운 표정으로 고난의 행군을 펼치는 그들을 보면 저게 과연 즐거운 걸까? 라는 의문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웅장한 산세와 중간중간 보이는 동물들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물론 운전자와 보조자가 동시에 멀미를 하는 돌로미티의 길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묘하게 행복합니다. 결국 이 길은 우리 모두를 시험하는 코스입니다. 사이클 동호인들은 체력을, 운전자는 인내심을, 그리고 보조자는 멀미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가 진짜 대단하다. 돌로미티 여행의 마지막 코스 카레짜 호수. 처음엔 브라이에스 호수보다 작다는데 별거 있겠어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도착했지만 뒤에 라테마르 산맥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걸 보자마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타지 영화 촬영지 아닌가. 에메랄드빛 호수는 마치 보석 세공사가 공들여 만든 듯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특히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둘레길에서는 햇빛에 따라 호수색이 변하는 신비로운 마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아니라 미술 작품이다. 감탄을 하며 천천히 걸었더니 어느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여행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에 마지막으로 호수를 바라보며 동부와 서부 돌로미티에서 만났던 절경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곱씹으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는데 눈에 띈 건 작은 원앙. 이걸 보면 돌로미티가 떠오르겠지 싶어 하나 구매했습니다. 원앙을 흔들며 딸랑 소리를 내니 내 마음도 딸랑딸랑 여운을 남긴 채 베로나로 떠날 시간. 돌로미티야, 다음에 또 보자. 베로나 아레나에서는 여름이면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한 작품을 길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돌아가며 무대에 올려서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천국 같은 곳. 하지만 나에겐 단 하루뿐이라 선택의 여지 없이 카르멘으로 직행. 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가 넘고 자정을 훌쩍 넘겨 끝나는 일정이라 피로가 몰려올까 걱정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내 자리 전망이 끝내줍니다. 게다가 사람 구경도 딱 좋은 위치. 하지만 좌석이 문제였습니다. 번호표만 덩그러니 붙어있는 돌좌석. 방석 없이는 2시간 만에 돌과 하나 되는 기분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웅장한 아레나에 울려 퍼집니다. 스피커 없이도 이 정도라니 역시 베로나 아레나의 위엄. 돌로미티에서 베로나까지 오느라 녹초가 됐지만 하바네라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듣는 오페라라니 이건 마치 VIP 야외 콘서트 아닌가. 오페라의 무대와 베로나의 하늘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밤이었습니다.
돌좌석과의 사투는 있었지만 이런 멋진 경험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시르미온에 도착하자마자 동화 속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입구부터 꽃들이 흐드러진 집들이 방여주고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수십 개의 젤라또 가게들이 유혹합니다. 이곳은 젤라또 수도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결국 여행객의 기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딸기맛 젤라또를 하나 들고 가르다 호수를 구경하며 마을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맑디 맑은 호수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게 정말 민물 맞아 싶을 정도로 투명한 물빛의 넋을 놓고 바라보았죠. 더운 날씨 탓에 우리는 북쪽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가르다 호수를 배경 삼아 파니니를 하나씩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호수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식혔는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로미티의 그 시원한 바람, 한여름에도 서늘했던 공기, 역시 사람은 간사한 법이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마음은 솔직했습니다. 돌로미티야, 거기서는 너를 그렇게 추워했지만 지금은 네가 그립구나.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을 속삭이던 낭만 도시죠. 밤이면 오페라의 감미로운 선율에 마음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낮에는 줄리엣의 집을 방문해 줄리엣 로미오 대신 제가 왔어요 농담하며 사랑의 감성을 샘솟게 합니다. 가슴속 깊은 설렘을 안고 대성당에 들러 앞으로 남은 여행 일정이 젤라또처럼 달콤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시를 관통하는 아디제강을 따라 걷다 보면 생각보다 풍부한 강물 소리에 귀가 행복해지죠. 물소리 ASMR로 여행 피로를 싹 날려버리고 기분 좋게 도시 외곽의 언덕 전망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에 서면 베로나와 아디제강이 한눈에 펼쳐져 어라 피렌체 느낌인가 했더니 뭔가 다르네 하며 풍경에 푹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행의 진짜 즐거움은 역시 먹방. 미리 점 찍어둔 파스타 맛집에서 점심을 먹으려는데 어머나 스페인의 타파스와 비슷한 치케티를 우연히 발견해버렸지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죠. 스프리츠 한 잔과 치케티로 베니스에서의 아쉬움을 깔끔하게 달래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이탈리아 여행자의 필수 옵션, 하루 한 젤라또죠. 젤라또 없는 하루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맛에 여행 다니지. 멸은 냠냠 달콤하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베로나, 넌 정말 사랑스러운 도시야. 이탈리아 최대 호수인 가르다는 서울의 반 정도 크기라는 설명이 실감났습니다. 호수 주변 길을 따라 한 바퀴 돌겠다고 다짐하며 첫 마을인 리몬 술 가르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레몬의 고장이라 기대했고 실제로 본 풍경은 예상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과 그 앞에 웅장하게 펼쳐진 호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보트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싶었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목적지인 사보니 해변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수 주변이 완만한 풀밭이라 쉴 공간이 많았고 얕은 수심 덕분에 가족들이 물놀이하기 좋았습니다. 아늑한 느낌의 긴장이 풀리자 여행 피로가 몰려와 풀밭 위에서 달콤한 낮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고 간 다음 장소는 이전과 또 달랐다. 이번엔 해변이 자갈로 이루어져 바닷가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민물이 이렇게 투명해도 되나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물속이 다 보이니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언제나 그렇듯이 더위를 잠재울 젤라또로 마무리했습니다. 가르다 호수를 따라가는 길이 마치 이탈리아 국수처럼 꼬불꼬불한 끝없는 길이었기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그냥 고속도로가 정답이었습니다. 가끔 여행은 빠를수록 낭만적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루를 유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가르다 호수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대망의 보트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그동안은 호수 주변만 빙빙 돌았으니 오늘은 당당하게 호수 중심을 공략할 차례였습니다. 날씨는 말 그대로 가르다 호수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맑고 화창해서 하늘이 예약해준 것만 같았습니다. 민물 호수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물이 투명했는데 지나가는 물고기들이 자꾸만 눈을 마주쳐서 민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보트에 올라타니 투어 참가자들은 모두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 속에서의 이방인.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천천히 출발하자 가이드가 유쾌한 말투로 호수 주변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끔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으로 구경만 해도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여행 내내 긴장으로 뭉쳐있던 몸과 마음이 쫙 풀리며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중해 재벌 2세라도 된 듯한 여유로움마저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수영 포인트에 도착. 오늘은 그냥 배위 감독 역할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던 점심시간. 파스타를 받자마자 겉모습을 보며 이거 맛있을까 하고 약간 의심했지만 딱 한 입 먹자마자 내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반나절을 그렇게 가르다 호수의 중심부를 천천히 돌다 보니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에서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직 편안함과 여유만이 남아 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보트 투어 덕분에 가르다 호수와의 완벽한 이별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밀라노에 도착. 이번 밀라노 여행의 미션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계적 명소 밀라노 대성당 인증샷 찍기. 둘째, 러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유럽 대도시는 언제나 매력적이지만 소매치기와의 눈치 싸움으로 벌써 진이 다 빠집니다. 날씨는 완벽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기온은 이미 찜질방급으로 모든 의지가 익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인생샷을 위한 끈기를 발휘하며 땀과의 사투 끝에 도착한 밀라노 대성당의 외관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화려했고 사진 찍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예약한 시간이 되어 내부로 입장했는데 눈이 즐거운 내부의 화려한 아름다움보다 더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은 바로 그늘의 서늘함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여기가 성당인지 에어컨 빵빵한 카페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135개의 스테인글라스 보면 예술적 표현과 종교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는 밀라노 여행의 하이라이트답게 지붕 위 정탑은 고딕 양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속으로는 역시 완벽한 인스타 감성이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땀범벅 셀카를 감성 넘치게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미션을 완수하고 마지막은 젤라또로 더위를 식히기로 했다. 시원한 젤라또 한 입에 더위가 사르르 녹을 줄 알았지만 정작 녹는 건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한여름 밀라노의 뜨거운 태양 아래 최후의 만찬 예약은 오후 2시. 이른 오전부터 대성당 근처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눈팅하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날씨는 분명 화창했지만 태양이란 녀석은 너무 열정적으로 일한 나머지 내 여행의 의욕을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돌로미티에서 느꼈던 시원함은 이미 과거의 달콤한 기억이 되어 나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페에 앉아 아이스커피를 흡입하며 체력을 보충했고 그래도 남는 시간에 결국 길거리 앉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가까워져 전철에 몸을 싣고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수도원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 전 최후의 만찬 예약은 오픈과 동시에 마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팅 하듯 광클했었기에 감격도 2배였습니다. 드디어 입장. 그런데 예상했던 작은 벽화가 아니라 가로 8.8m, 세로 4.6m의 웅장한 사이즈에 살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 두 눈은 바쁘게 움직이며 벽화 전체를 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10분 남짓의 짧은 감상 시간 동안 인생샷 욕심에 이렇게도 찰칵 저렇게도 찰칵을 반복했으나 조명이 너무 어두워 나온 사진은 거의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최후의 야식 수준으로 흐릿했습니다. 아쉬웠지만 사진이 아닌 직접 내 눈으로 러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마주했다는 사실에 왠지 엄숙해지고 감사함까지 느껴졌습니다.